윤석열 후보 얘기만 하면 또 섭섭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언론인,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 가장 권위 있는 관훈 클럽에서 관훈 토론회에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게 뭐 대장동 비리는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국민들, 뭐 60, 70%의 국민들이 너무 검찰 수사가 뭐 미진하고 덮는 쪽으로 꼬리 자르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질의도 특검 수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이게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어떻게 좀 봤습니까? 저도 월요일부터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YTN 같은 데는 이재명 캠프 쪽의 사람이 나오고 우리 쪽의 사람이 나오고 1대1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지난주 정도 그 전주 뭐 이럴 때는 보니까 특검에 대해서 아주 이제 10월까지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특검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식으로. 아니 그리고 검찰 수사가 빨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면 되지 웬 특검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제가 물론 조금 방송을 쉬다가 나가긴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요. 오늘 또. 특검을 받겠다는 건지 안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처럼 안 받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를 해보고 미진하면 특검도 뭐 열려 있고 어쩌고 이렇게 말을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특검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내심은 표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말을 하게 된 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워낙 여론이 안 좋잖아요. 안 좋거든요. 뭐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 데가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는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있고 이재명 후보는 역벤션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격차가 두 자릿수 뭐 물론 한 10%에서 뭐 이제 두 자릿수도 이제 다양하지만 근데 10% 이상 차이 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그리고 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이 50% 후반대 제일 이제 좀 이렇게 박하게 나오는 데가 뭐 56%, 57%고 많이 나오는 데는 6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 여론이 압박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일정을 다 취소했잖아요. 부인이 또 이렇게 갑자기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시중에 말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넘어졌다는데 몇 반을 꼬맬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느냐. 그게 무슨 속사정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포까지 나왔대요. 추측성 뭐 기사를 쓴다든가 보도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또 원포까지 나왔어요. 민주당이랑 이재명 후보는 소송, 특히 이재명 후보랑 관련돼서 그렇게 민형사 소송이나 그다음에 이제 형사 고소 고발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요. 이재명 진짜요? 후보 자체가 변호사 시절인가 저 성남시장 때 자기가 고소 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말하는 분들이 위축이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 별로 이렇게 막 이게 좋은 분위기일 때도 이렇지 않은데 이재명 후보 측은 지금 분위기가 막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컨벤션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지금 역벤션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특검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항공모함이 이렇게 몸 돌리는 것처럼 좀 슬슬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당 후보고 거의 뭐 지금 169석이라 그러지만 180석 가깝잖아요. 후보적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보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그 검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랑 대검 그 전 대변인 공용 휴대폰 그 압수수색 문제 때문에 그죠? 예. 그거 감찰 문제죠. 감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언론하고. 기자들하고 물리적 충돌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검찰총장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별일을 다 봐요. 별일을.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말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웃은 거고요. 예.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로 선출된 지 흔쾌한 승복도 못 받은 데다가 분위기도 좀 착 가라앉은 그런 상태고 또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 지지율이 뭐 10% 이상 이렇게 격차가 나버리니까 본인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거기다 또 부인까지 또 이런 낙상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하게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또 윤석열도 같이 특검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래 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검 한다면 나도 고발사주 특검 하겠다. 그래서 쌍특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라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부터 방송하면서 보니까 이제 특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대 이재명 캠프 쪽 사람들이 이 부산 저축은행 그 수사 때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수사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검찰 상과장으로 이제 그 수사팀장 주임 검사를 중에 했을 한 겁니다. 명인데 근데 이제 수사할 때 이 부실 그 대출 문제,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캠프 사람도 나와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그러면서 그거랑 같이 하자 특검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2011년 저축은행이 국조를 했었어요. 예.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예. 그 뒤에 이어졌는데 제가 국정조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랬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이때 어쨌냐 하면 사실은 이 저축은행이 은행이란 이름을 달게 된 거. 그 다음에 이게 규모가 커진 게 사실은 민주당 정부 때 대부분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게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관여자들도 물론 그 밝혀진 게 나중에 이쪽 그 이렇게 보수 정부 쪽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도 뭐 재판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수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누구를 봐주고 그런 건 전혀 없죠. 어떻게 봐줍니까? 네. 그렇게 큰 수사고 국정조사까지 다 있었던 수사를 개인적으로 무슨 누가 안다고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후보가 얘기했지만 그때 이철희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중앙지검장 시절인가 검찰총장 시절에 이게 물어봤었잖아요. 중앙지검장 시절일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어떤 정부가 가장 검찰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줬냐 그러니까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MB 때가 막 대통령 형님도 그렇죠. 구속되고 막 측근도 구속되는데 쿨했다. 그게 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대통령 형님도 구속시키고 측근도 막 구속시키고 이랬어요. 그 사건이었군요. 네. 아니 근데 무슨 살아있는 그 당시 현역 대통령의 형님도 구속시키고 그다음 그 측근들도 구속시키는데 청와대에서도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뭐하러 누구를 봐주겠어요 후보가. 그러니까 왜 봐줍니까? 뭐하러 봐주겠어요.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다 하는 거지 무서운 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문제 대장동 그 관련 비리면은 특검을 받겠다 말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되지. 받겠다 안 받겠다도 애매한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일종의 우리 속된 말로 물귀신 작전을 펴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같이 받자.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사실은 정진상 실장이 측근이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진상 부실장이죠. 지금 선대위 부실장이라고 그러죠. 실세죠. 실세라고 계시대요. 비서실 부실장 하고 있으니까 제하고 실세죠. 세월이 너무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 할 때 사무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유동규랑 통화한 거는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구속되기 전에 직전에 누구랑 통화하면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검찰 수사를 안 믿고, 그러니까 검찰하고 언론이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신뢰가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언론하고 충돌하는 모습까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 또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이런 게 악순환이거든요. 근데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지금 부실장 본인의 특검까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국민들의 의혹을 없애주고, 그리고 이런 역pension도 없애려면 본인이 떳떳하면 그냥 특검 받겠다, 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해줘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 또 그 유동규와 정진상 간에 그런 통화 문제가 나오니까 그 두 사람 아주 오래된 사이고, 어떤 사람이 의혹이 있다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 하면서 또 그건 빠져나갔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사, 그게 쿠킹 게이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엄정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공정한 수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검찰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쿠킹 게이트니까 쿠킹 게이트에 맞춰서 검찰은 엄정 수사해라고 가이드라인을 그 얘기죠. 주는 거 뭐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그 얘기죠. 아니 근데 본인 말씀처럼 그렇게 쿠킹 게이트면 왜 특검을 안 해요? 특검에서 더 빨리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 거죠. 쿠킹 게이트면 그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하면 되지. 근데 저렇게 자꾸 특검을 안 받겠다, 내지는 특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애매하고 쿠킹 게이트라고 하시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임,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여론조사 해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도 대장동 수사를 못 믿는 것도 있지만, 대장동 수사는 뭐 우리 속된 말로 뭐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하고, 저도 알아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겠다. 지금 뭐 각도와 언론에서 나온 게 사정기관이라고 법무부, 검찰, 공수처가 총동원돼 가지고 윤석열 흠집내기에 나선 거 아닙니까? 뭐 수사다 감찰이다 이거 해갖고 감찰권을 남용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 몇 건이 감찰하고 수사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조국 수사, 또 문재인 관련 수사, 이 수사팀을 또 감찰해갖고 그걸 뒤집게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퇴임 후에 아예 수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이성윤 그 서울고검장이 그런 감찰을 또 할 거거든요.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감찰을 하면, 근데 조국 수사 마지막에 기소하고 할 때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아니었나요? 지금 자기가 수사 지휘권으로 한 사람. 수사 지휘한 거를 또 감찰을 하나요? 셀프 감찰이죠. 셀프 감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저는. 그러니까 이 역량과 이 열의를 대장동 수사에도 좀 보여달라고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거는 돈도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빨리 자금 흐름.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지금 경찰 수사팀에서도 용산 경찰서 팀을 뺐다 이러더라고요. 11명을 철수를 해버렸다나요. 근데 용산. 거기가 원래 FIU 거기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거기에서 이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고 용산서에 통보하고 거기서 몇 개월 뭉갰죠, 그죠? 그러다가 그걸 갖고 와서 하는데 그 팀을 빼면 자금 흐름은 그 팀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이런 사건은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뭐예요? 누가 책임져야 할지, 책임질 사람 처벌받고, 그다음에 그거 시민한테, 국민한테 돌아와야 할 돈이니까 부정하게 이득을 얻어간 사람한테 자금 흐름 잘 추적해서 국민들한테 환수할 수 있는 돈은 환수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자금 흐름 수사를 제대로 벌써 빼고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는 그 돈이 다시 환수되길 원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일각의 얘기는 그때 이제 화천대유 그쪽에서 김만배 쪽에서 돈을 뭐 몇 억을 빼고 이게 아니고 수십억을 뺐다는 설도 있고 수백을 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수백억을 빼는데 어떻게 그렇게 뭉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경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용산의 그 자금 추적팀 이런 또 서울 경찰청에서 나간 그 자금 사이버 지능범죄 그쪽도 빼고 그런 거 보면은 경찰에도 이렇게 파다 보니까 진짜 무슨 거리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한 달 내에 또 올해가 가기 전에 큰 건이 터진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라든가 거기 검사도 있고 수사관도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쪽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나왔는데 거기 잘 아는 사람들 야 더 캐기 전에 빨리 빼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심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바닥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딱 후보가 됐죠. 거기다가 지지율도 엄청나게 올라가.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러 이 사정기관을 동원해가지고 군기잡기, 기강잡기 한 것도 되게 임기 말에 이제 갖고 있는 것들 터뜨리잖아요. 권력, 이 가는 권력에 대해서. 그걸 못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는 이제 과거에 얼마 전까지 이낙연 캠프에 몸을 담았던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석에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들은 제보를 많이 받았대요. 그때 제보가 많이 갔죠. 우리 아들 그 국민의힘보다 이낙연 캠프에 더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 막 제보가 몰렸는데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말을 하시면서 이게 터질 것 같다.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도 뭐 이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터지길 바라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터질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누를 수는 없다라고 걱정하시는데 그게 그냥 감인지 뭐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안정한 상태는 안 되죠. 빨리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그리고 임기 말기가 되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사기관도 다 이재명 후보나 뭐 어딘가에 줄을 서 있진 않아요. 그 수사기관에 속한 사람들도 그냥 내가 이게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나는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 이런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99.9%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그 요양견 검사 뭐 충경 검사들이 있는 것이 대다수 공직자들은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검사가 있고 저 경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있는 거지. 그리고 검찰도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니 차장 뭐 이런 데까지는 몰라도 부장 그다음에 수석 그다음에 주임 검사 평검사들은 어떻겠어요? 앞으로 상장하잖아요. 몇십 년을 그 자리에서 그 조직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뭐하러 그거를 부정하게 하겠어요. 그리고 요새는 특수직무유기 이런 게 있어요.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수사할 단서를 보고도 뭉갠다. 이런 특수직무유기로 또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수사할 단서가 나오면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 마음먹은 사람도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수사팀을 짜거나 이런 거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또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사회 공직사회 많은 분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후보 선출 이후에 행보를 보면 전혀 딴판이고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압박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추미애, 문재인 그분들이 아주 다 키워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대본부장 뭐 이렇게 역할을 했다 하는데 지금도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윤석열 후보 선거 운동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